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98%가 한국 자동차만 타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최근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초기 단계에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고도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 자동차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 정부의 새 법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IRA는 부주의하게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현대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IRA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IRA가 중국 배제에 과도하게 매달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커졌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자 미국 정치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에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IRA가 통과되자 조지아주 정치인들은 현대의 전기차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정치인들과 조지아주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와 관련된 보도가 극히 드물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이제서야 전기차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으로 이번 법안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출시한 토요타의 첫 양산형 전기차는 바퀴 볼트가 풀리는 현상으로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법안이 시행돼도 어차피 큰 피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한 업체가 누적으로 20만 대를 판매하면 보조금이 축소, 폐지됩니다. 미국의 테슬라와 GM도 상한선을 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21년까지 18만 3천 대를 팔아서 올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IRA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20만 대 누적 판매 조항이 삭제돼 테슬라, GM뿐만이 아니라 토요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는 공동으로 지난 6월 20만 대 제한을 없애달라는 서한을 미 의회 유력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자동차 업체가 강하게 반대했던 노조가 있는 기업이 만든 차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조항도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에서는 IRA 시행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앞서가는 미국, 유럽, 한국 기업이 새 법에 대응하는 동안 전기차에 뒤처진 일본이 생산과 조달 등을 미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차가 고전하는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8월 베트남에서 현대차의 총 판매 대수는 5,449대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수치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전월인 7월까지만 해도 현지 시장에서 35%대 성장세를 기록하며 토요타를 제치고 월간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요타가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현대차가 토요타를 추월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올해 누적 판매 기준 토요타와의 판매 격차는 약 8,000대 수준으로 월 평균 최소 2,000대를 더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토요타는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5%라는 놀라운 선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베트남 시장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연간 자동차 평균 판매량은 30만여 대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 간의 점유율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차의 성장이 2367%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은 5년간 매년 6% 이상 성장하며 아세안 1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86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도로 인프라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자동차는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일본차 점유율은 95%에 이릅니다. 일본차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0년대부터 현지 생산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관세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9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고 2022년 3월 현대자동차의 아세안 최초의 완성차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완성됐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전기차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산타페 등의 내연기관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점유율은 무려 98%를 달성했습니다. 아이오닉5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는 닛산, 렉서스, 토요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풍부한 광물 자원 등을 바탕으로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 법인은 6월 초까지 아이오닉5 계약이 2200건에 달했다고 밝혀 약 2달 만의 계약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체 전기차 판매의 약 3배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류가 될 전기차는 이미 한국차가 선점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현대차 점유율은 0.3%에 불과했지만 올해 1에서 5월 점유율은 8배 많은 2.4%였습니다. 브랜드 판매 순위는 작년 1에서 5월 15위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실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8월 신차 제조사별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차는 지난해 대비 무려 2367%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기업도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현대차가 혼다를 제치고 5위에 진입했습니다. 판매 기준으로는 아직 현대차의 점유율은 5%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현지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본 차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세안 무역협정으로 인해 회원국 간의 관세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부품 현지화 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완성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아세안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면 동남아에서 90%가 넘는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